안녕하세요. 야구를 좋아하는 웨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야구에서 선수를 평가하는 가장 대중적이며 기본이 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한국 선수들을 평가할 때 선수가 가진 능력치를 두고 등급을 매기는 모습을 가끔 보셨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2017년 양현종이 전성기에 해당하는 시기, 스카우트가 양현종이 구사하는 4가지의 구종을 평가하여 등급을 매겼습니다. 이것이 MBC 중계 카메라에 잡혀 화제가 되었습니다. 스카우트들이 기자를 통해 공개하는 일은 꽤 있었지만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등급을 평가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힌 것은 거의 처음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등급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역사에 대해서는 굳이라는 생각이 들어 자취하고 이 점수는 스케일이라고 부르며 메이저리그에서 선수를 대략적이고 빠르게 평가하기 위한 일종의 방법입니다. 단점을 점점 보완해 체계화 및 안정화된 형태에 이르기까지 몇 번의 수정이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20-80 스케일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팬들 사이에서도 일찍이 쓰여지고 있었고 아마추어나 프로 선수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활성화가 되어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대중적이고 보편화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역사가 길지 않은 탓인지 다루는 전문가 혹은 소개하는 영상이 없다 보니 많이 생소하다는 의견이 주류입니다. 설명을 시작하기에 앞서 명확히 하고 가야 할 것이 20-80 스케일은 그 선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스카우트와 각 구단의 분석원들이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선수를 하나하나 따져가며 평가할 수 없기에 그 선수의 능력치가 이 정도에 분포할 것이다, 위치할 것이다 라고 대략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 쓰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1점 단위로 이 선수는 85점, 저 선수는 86점 이렇게 세부적으로 가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20-80 스케일이라는 명칭이 붙여진 것은 최저를 20, 최대를 80으로 설정하는 표준 편차를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평균을 50, 표준 편차를 10으로 잡는 T점수를 이용하게 됩니다. 두 개의 합이 100이 되는 숫자들은 상위, 하위의 차이일 뿐이지 해당하는 퍼센트 수치는 같습니다. 한 번씩 40 스케일과 60 스케일을 서로 다른 퍼센트 수치로 설정하는 영상이나 글이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스케일별로 예시를 들 텐데 시청자분들을 위해 KBO 기준으로 하여 쉽게 와닿을 수 있는 투수와 야수 한 명씩 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등급은 단연 80인데 왜 최대가 80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그 이상의 수치는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쉬운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80 스케일은 상위 0.13%를 나타냅니다. 메이저리그에는 구단이 30개가 있고 엔트리의 투수의 수는 대략 13명에서 14명이 됩니다. 대략 390에서 420명이 되는데 확대 엔트리나 부상 등의 이유로 추가 콜업되는 선수들까지 고려하더라도 0.1%는 한 명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한 리그에서 특정 능력에 대해 애초에 80 스케일을 받을 수 있는 선수도 거의 없기 때문에 0에서 0.1%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80 스케일을 두고 시대를 대표하는 재능, 명목상 존재하는 등급, 일부 해외 칼럼에서는 비욘드 더 리그라고 하여 리그를 초월한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80 스케일은 해당 능력을 언급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수가 이에 해당한다 봐도 무방하며 명목상으로 존재할 정도로 특출나야 합니다. 투수에서 삼성 왕조 시절 오승환의 포심은 한국 역사상 반박의 여지가 없는 최고이며 단연 80 스케일입니다. 야수에서는 롯데 자이언츠 딕슨 마차도의 유격수 수비가 80 스케일에 해당합니다. 메이저리그에서부터 수비 하나는 상급 혹은 그 이상의 평가를 받았고 한국에서 그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며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다음은 70 스케일입니다. 70 스케일은 상위 2.2%를 나타내고 이것을 플러스 등급, 매우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할 때 활용하게 됩니다. 명목상보다는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이라 여겨도 큰 문제가 없으며 80 스케일처럼 굉장히 희귀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최상위권의 극소수입니다. 미국에서 기자들이나 칼럼니스트들은 S급이라 하기도 합니다. 특히 투수를 평가할 때 어느 구종에 대한 스페셜리스트라는 표현을 종종 쓰는데 그때 70 스케일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수에서 현재는 혹사로 인해 퍼포먼스가 많이 떨어졌지만 이전에 조상우의 포심을 두고 70 스케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70급 선수들 중에서 80에 가장 근접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수에서는 비록 부상 때문에 빠지는 일이 꽤 있지만 풀타임만 뛸 수 있다면 항상 30홈런 이상을 쳐줄 수 있는 나성범을 70 스케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60 스케일입니다. 60 스케일은 상위 15.8%를 나타내고 이것을 플러스 등급이라 부릅니다. 특정 선수가 어느 항목이나 부분에서 우수하다라고 여겨질 때 쓰이기에 이 선수가 여기에 장점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카우트들이 이 선수는 여기에 장점이 있다, 그러니 툴을 갖추고 있다라는 언급을 한 번씩은 접해보셨을 겁니다. 이 툴을 갖추고 있다의 기준점이 대개 60 스케일입니다. 추가로 투수가 어느 구종에서 60 이상을 부여받으면 A급 구종을 갖추고 있다, 위닝샷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혹은 활용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야수는 이를 활용하여 대수비나 대주자 등 활용할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투수에서 문동주의 커브를 60 스케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실제로 위닝샷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다. 야수에서는 삼성 라이온즈에 떠오르는 신예 김영웅이 파워에서 60 스케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45에서 55 스케일까지 다 같이 연계하여 설명합니다. 50 스케일은 모든 등급에서 중앙에 있는 만큼 평균을 뜻하고 정확하게 딱 평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이것 역시 평균에 가깝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5와 55 스케일 각 하위 30.8%, 상위 30.8%를 나타냅니다. 50을 기점으로 5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40과 50 그리고 50과 60 스케일에서 다른 숫자들과 달리 그 10이라는 숫자에서 퍼센테이지상 34% 정도로 간극이 크기 때문에 사이에 너무 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중간이 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원래부터 대략적으로 선수의 능력치를 가늠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45와 55가 없이 등급을 나누게 된다면 너무 부정확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평균인 50과 40, 60 사이에 15.8%와 50%로 괴리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있어 조금 더 평가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혹은 더 세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45와 55 스케일은 보완하는 목적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55의 경우에 평균보다는 상회하지만 그렇다고 높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을 툴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평균보다는 좋기에 애매하게 좋을 때 쓰입니다. 반대로 45의 경우에는 평균보다는 아래지만 그렇다고 도드라지는 단점까지는 아니라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여겨질 때 쓰이게 됩니다. 1군에서 스타팅 멤버로 활동하는 선수들이 장단점으로 뽑히는 요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대부분 여기에 속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이 정도면 이 파트에서 평균보다는 모자르거나 좋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구나라고 떠오르는 것이 아마 무수히 많을 것이라 예상되어 45에서 55 스케일의 예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40, 30, 20 스케일을 차례대로 알아볼 것인데 각각 앞서 설명한 60, 70, 80의 반대입니다. 40 스케일은 60 스케일의 반대이기 때문에 하위 15.8%로 선수가 가진 눈에 띄는 단점 정도라 아시면 충분합니다. 예시로 투수에서 이일이의 제구력을 40 스케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일이 챌린지라 해서 결국 틀어맞긴 하지만 그 과정을 만드는 것에서 눈에 띄는 단점이라 할 수 있겠죠. 30 스케일은 하위 2.2%로 선수가 가진 단순한 단점이 아닌 심각한 단점 혹은 대놓고 문제점이라 언급될 수준에 해당합니다. 보통 이 정도까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투수의 경우 해당 구종을 던지지 않거나 던져서는 안 된다고 평가받기 때문에 예시가 없습니다. 제구력 또한 30 스케일급이면 1군에서 버티지 못합니다. 하지만 야수는 투수처럼 아예 던지지 않거나 하는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다른 항목이 우수하면 감수하고서라도 기용하게 됩니다. 그 예시가 박병호의 컨택은 전성기에는 더 높은 스케일을 받겠지만 현재로는 30 스케일 근처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부터 동작이 큰데 에이징 커브까지 와서 공을 맞추기 힘들지만 순수하게 파워만큼은 KBO 역사상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라 감수하고 기용하죠. 20 스케일은 80 스케일의 반대로 하위 0.13%에 해당합니다. 시대를 대표할 정도의 최악의 문제점, 아니면 과장을 보태서 리그 역사상 해당 파트에서 나쁜 쪽으로 손에 꼽을 정도라 봐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30 스케일과 마찬가지로 구종을 던지지 않거나 이 정도의 제구력이면 1군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굳이 하나를 든다면 구창모의 내구성이 20 스케일입니다. 야수에서는 삼성 라이온즈의 김동엽의 어깨 혹은 송구 능력이 20 스케일입니다. 부상으로 인한 결과지만 삼성에서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어 수비를 하지 않는 지명타자로 최대한 활용하려 합니다. 여기까지 시청자분들과 함께 각 스케일이 의미하는 바 그리고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스카우트, 제 채널을 포함한 유튜브의 여러 야구 채널에서 선수의 스케일을 언급했을 때 여러분들의 빠른 이해를 돕고자 만들었습니다. 한 번쯤은 20-80 스케일을 통해 선수들을 바라보는 것을 권합니다라는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야구를 좋아하는 웨인이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